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을 또 놓고 왔어요. 여러분들 캐릭터 좀 주세요. 각자 캐릭터 주시면 제가 영상에 등장시키겠습니다. 제 캐릭터 그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자, 일단 우리가 문법에 대해서 하기 전에 앞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품사를 모르는 친구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품사 저번에 간단하게 하기는 했었지만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국어는 크게 구품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그 다음에 수사로 기능에 따라서 체언이라고 구분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능에 따라서 수식어 두 개 뭐 있습니까? 관형사, 부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독립어로 감탄사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기침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관계연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거고요. 여기는 의미를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의미를 따라서 국어에는 구품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관계연에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죠. 자, 간단하게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부터 명대수, 관부감, 조동형 해가지고 구품사입니다. 구품사. 자, 여기 나와 있는 기능에 따라서는 기능이란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역할입니다.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고요. 의미는 말 그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의존명사 뭐 이런 단어들이 조금 있는데요. 명사 중에서도 이것들은 나중에 지금 한번 할게요. 자, 명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명사란 뭘까요?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품사.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명사 중에 아는 단어 뭐 있어요? 고유명사 있죠? 고유명사. 고유명사 뭡니까? 네, 이길석, 뭐 최진영, 구대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혼자 오롯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붙인 이름, 뭐 예를 들어 부안 이런 것들이 고유명사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고유명사가 있으면 보통명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명사란 뭘까요? 말 그대로 고유한 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선생, 뭐 바다,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또 두 가지 이 범위는 뭐 사용 범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이제 자립할 수 있는지 자립할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품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품사는 띄어써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물론 조사는 띄어쓰지 않지만 그건 조사는 예외니까요. 자, 즉 자립명사는 혼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찾은 내용들은 다 혼자 쓰일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의존명사라 함은 자, 그 앞에 꾸며주는 말, 즉 관형어가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것, 밥 먹을 것, 할 것 이럴 때 것, 뭐뭐 할 따름이다의 따름, 뭐 수, 채, 뭐 이런 형태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황 띄어쓰기 할 때 이걸 조금 자세하게 배우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명사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체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여러분 체언이란 뭘까요? 일단 뭐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키워드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문장에서 주어
따위의 기능을 하며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말을 결합 가능한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태가 변화가 없기도 하죠. 자, 우리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자, 결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인데요. 자, 일단 격조사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제 우리 격조사를 배워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격조사를 배울 건데요. 격조사는 이거 품사 끝나고 나서 바로 할 겁니다. 자, 격조사는 채워가고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사 말고요. 격조사요. 자격을 주어주는 조사. 자,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는 체험뿐 아니라 부사나 어미와도 결합이 가능하죠. 또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조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명사입니다. 명사. 그 다음 이제 명사 다음에 뭐 봐야겠어요? 아니다. 대명사 봐야죠. 대명사. 명사 다음엔 대명사를 볼 건데요. 자, 아이고. 에이. 대명사. 대명사란 무엇일까요? 자, 간단합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품사를 의미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녹화가 잘 되고 있나 봤습니다. 자, 인칭대명사는 크게 우리 많이들 들어봤던 뭐 있어요? 나, 우리, 저희, 본인, 뭐 이런 것들. 뭐 너희, 그대, 당신, 자네, 뭐 그녀, 그이, 저희, 이분, 저분, 그분, 막 이런 것들을 인칭대명사라고 하고요. 자, 간단하게 인칭대명사 구분해 보면요. 뭐 1인칭, 뭐 2인칭, 뭐 3인칭 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보면 나, 너 말고 너는 2인칭이죠. 나, 우리,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2인칭은 너희, 네가 들어가야죠. 당신, 뭐 그대 이런 것들. 자, 3인칭은 그녀, 그이, 저희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규칭이라는 것은 뭐 다시 부르는 말인데요. 뭐 재규칭 이런 것들은 다시 나중에 한번 하는 날이 올 거고요. 뭐 구분만 해보면 재규칭, 미지칭, 부정칭이 있습니다. 자, 재규칭이란 말은 뭘까요? 다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부르는 거. 앞에 나온 말을 다시 부르는 거. 자기, 저희, 뭐 당신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도란이는 자기 고집대로 한다. 고집대로 하진 않죠. 자, 우리 그러면 고집대로 하는 우리 미르로 하죠. 미르는 자기 고집대로 한다. 이런 단어들처럼. 자기라는 말은 미르를 다시 지칭하는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재규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자, 미지칭이란 말은 뭘까요? 자, 누구? 혹시 미지칭과 부정칭의 차이 아세요? 미지칭은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부정칭은 특정 대상을 가리지 않는. 누구든 좀 도와줘. 이럴 때는 뭐 누군지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부정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 이거 누가 버렸어? 라는 건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칭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쓰레기 버린 사람 누구야? 이때 나와 있는 누구는 미지칭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뭐를? 사랑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누구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칭 대명사고요.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쓰는 건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물과 장소요. 사물에는 뭐 이, 그거, 뭐 근칭, 중칭, 원칭이 있는데요. 이거 뭐 굳이 나중에 구분해 보도록 하고요. 미지칭, 부정칭은 똑같이 있고요. 장소도 여기, 거기, 저기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만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 자, 수사란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뭐 종류로는 뭐 양수사, 뭐 서수사가 있습니다. 자, 양수사는 수량을 나타내고요.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셋. 뭐 순서는 첫째, 둘째, 뭐 셋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수사까지 봤으니까요. 그 다음엔 순서대로 동사랑 형용사부터 보죠. 동사랑 형용사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오니까 동사랑 형용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랑 형용사 볼게요. 자, 우리 동사 많이 알죠, 여러분? 동사 뭡니까?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 동사의 종류로는 뭐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희용이가 간다. 어디로? 뭐 집에, 뭐 학교에, 뭐 여러 가지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 하겠죠. 간다에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타동사로 본다면 우리 성경이가 춤을 춘다.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타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즉 타동사는 주어 빼고 목적어도 주어와 주어 포함 목적어도 있어야 문장이 성립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용사는 뭘까요? 성질이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의미합니다. 자, 뭐 성상형용사와 지시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성상이라는 건요, 성질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성질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차갑다, 뜨겁다, 달다, 쓰다. 그리고 착하다, 못되다. 뭐 상태 같은 경우는요, 좋다, 싫다, 아프다, 바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할 테고요. 그렇다면 지시형용사는 뭘까요? 지시형용사란 성질이나 상태를 지시하는 형용사입니다. 지시하는 거. 이러하다, 저러하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어떻다, 아무렇다. 이런 것들을 지시 형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동사와 형용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빠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합니다. 현재형 어미를 붙여보는 겁니다. 현재형 어미란 뭐뭐 니은다 그리고 뭐뭐 는다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 뭐 현재형 어미, 뭐 과거형 어미 이런 것들 배울 건데요. 시간이 이번에 범위가 너희들이 너무 많아지면 힘들까봐 이건 조금 빼놨어. 자, 그렇게 되면 현재형 어미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잔다, 움직임이나 과정이죠. 먹는다. 말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 어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봤더니 성질은 형용사, 예쁘다가 형용사죠. 예쁜다, 좇는다,
좋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 어미가 된다. 사용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똑같이 또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도 됩니다. 자, 명령 어미는 뭐뭐 알아, 뭐뭐 어라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빨리 자라, 먹어라, 되죠? 예뻐라. 자, 해주야 예뻐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아라. 사실 성질의 상태는 명령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는 걸로 봐도 됩니다. 자, 청유형 어미. 자, 봤더니 뭐 빨리 자자. 청유형 뭐뭐 잡니다. 옆에 안 쓸게요. 자, 쓰네요. 먹자. 예쁘자. 좋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진행에 붙여봐도 됩니다. 진행형이 뭐뭐 고 있다. 자고 있다. 말 되죠?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먹고 있다. 말이 되죠?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예쁘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좋고 있다. 말이 또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형용사 끝났으니까 우리 용언을 조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미를 할까 말까.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시간을 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 자, 일단은 그 다음에 관계연,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간도 볼 거예요. 조사부터 보고요. 자, 조사를 먼저 보는 이유는 조사를 보면서 격조사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조사란 간단합니다. 간단하진 않죠? 조사 좀 어려워요. 자,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부터 자,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더하거나 이건 격조사입니다. 문법적 관계를 더하는 게 격조사고요. 자, 특수한 뜻을 더해주거나 보조사입니다. 또한 두 단어를 이어주거나 이건 접속조사입니다. 뭐뭐와 과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는 것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품사들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외우고 뭐 신경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그 유인물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문법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뭐 이런 표를 다 외워야 된다 이런 것들 아닙니다. 이런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이 옆에 나와 있는 유인물 올려줄 건데요. 이 파일 전체로 되어 있는 것도 올려줄 건데요. 그래서 이 파일 내리다 보면 다 적어놨어요. 선생님 말하는 거 다 적어놨고요. 그 중에서 여기 조사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사 부분. 조사 부분에서 이 조사의 특징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제 격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단어에 붙여서 씁니다. 자, 또한 그렇지만 단어로 인정을 합니다. 좀 다르죠? 품사는 단어기 때문에 다 띄어 써야 되는, 나중에 배울 거는 띄어 써야 되는데 조사는 굳이 띄었으면 안 됩니다. 자, 서술격 조사 2단은 형용사와 비슷한 활용을 한다. 뭐뭐이다, 뭐뭐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는 학생이다. 서술하는 형태로 나와 있는 조사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와 같은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격조사와 접속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지만 보조사는 모두 다 붙는다. 아니, 어미나 문장 뒤에 붙기도 하다. 조사끼리의 결합은 가능하다. 자, 이곳 그리고 에서는 자, 이곳이라는 건 여기 부사격 조사 N인데요. 부사격 조사 에서인데요. 거기에 보조사인 는까지 붙은 이런 경우, 즉 조사끼리의 결합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사격 조사, 뭐뭐에게, 뭐뭐로의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미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걸 통해서 조사와 어미의 차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격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장 역할 중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혹격, 뭘 부를 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격조사는 첫 번째 이가가 있습니다. 이가. 자, 꽃이 예쁘다. 길석이가 간다. 또한 높임 표현을 나중에 배울 건데요. 자, 뭐 선생님, 아버지, 할아버지, 깨서 할 때는 이 깨서가 또 하나의 주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자, 뭐뭐에서. 근데 그냥 에서는 부사격 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에서가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게 단체여야 돼요. 정부에서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목적격 조사를 본다면요. 목적 조사는 을을이죠. 을을. 자, 을을 같은 경우 선생님이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어쩔 때 느리고 어쩔 때 느리다 이런 것도 설명을 했죠. 자, 목적어의 역할을 주는 겁니다. 두분 부분 봤더니 나는 수지를 사랑한다. 수지는 사랑이죠. 자, 수지를 사랑한다. 이런 경우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복격조사는 똑같이 이 갑니다. 그런데 뒤에 되다 또는 아니다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보면요. 서술격 조사는 뭐뭐이다. 그런데 모음으로 끝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왜 그런지 아셨죠? 저번 설명했어요. 자, 나는 학생이다. 이런 거 이다가 붙은 걸 통해서 이 학생이란 단어를 학생이란 체언을 서술어로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무슨 자격을 주는 걸 격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술어에 자격을 줬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 다음 관형격 조사는 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사랑을 꾸며주죠. 즉 관형어가 아님에도 관형어의 역할을 준다라는 거예요. 체언인데 자, 부사격 조사는 제일 많아요. 에서, 에게, 로, 와, 과. 뭐뭐, 가. 길석이가 주어져 하진에게 무엇을 책을 준 거죠. 책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주었다를 꾸며주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주다라는 것을 꾸며주는 용언을 꾸며주는 그렇기 때문에 뭐뭐에게 에서 라는 부분을 체크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신경 쓰면 좋아요. 자, 혹격조사는 야, 이, 여, 범수야, 하늘이시여 라는 형태로 사용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사격조사의 예로는 종류로는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접속조사는 뭐 and, or이 있습니다. 와, 과, 에, 하고, 랑, 이며 뭐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조사는요, 여러분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길석이만 노래를 잘해 라는 부분 봤을 때 길석이가 주어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도 주격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격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조사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 알아주면 좋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가 격조사고요. 자, 이제 우리 조사 부분은 이렇게 끝을 내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부분들 뭐 있습니까? 그 다음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웃기지만 품사 뭐 남았습니까? 관형사, 부사가 나와 있죠. 자, 감탄사는 여러분 감탄사는 굳이 말하기 전에 수식어부터 할게요. 자,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가 있습니다. 자, 관형사와 부사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런 거죠.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꾸며주는 품사를 의미하죠. 자, 관형사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성상관형사,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성상관형사.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지시관형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를 의미해요. 뭐 이, 그, 저, 다른, 딴, 무슨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또 수관형사가 있는데요. 수관형사. 자, 수관형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관형사를 의미합니다. 자, 한, 세, 뭐 석, 전, 첫째, 모든 이런 것들이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그러면 수사와 수관형사 어떻게 구분할까요? 단어가 똑같은데. 관형사는 조사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자, 새 옷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옷으로 하지 않을게요. 순서로 하면 옷, 새 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새 을벌, 새 오벌, 새 이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관형사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수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 차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관형사입니다. 자, 부사란 뭘까요? 위에와 똑같습니다. 체언 대신 용언이 들어갑니다. 자,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줍니다. 근데요, 부사는요, 다 꾸며줄 수 있어요. 체언들 꾸며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요. 관형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형사가 아니다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죠. 이렇게 가장 예쁜 예쁜은 아니죠. 가장 빨리 이런 형태. 아주 높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체언을 수식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뒤에다, 바로 그것이다, 오직 너희다, 또 하나이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부사를 부사만 찾는 걸 꾸며주다보다는 부사는 좀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사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부사는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분부사는요, 4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성상, 지시, 부정, 상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로 쓰진 않을게요. 설명만 잠깐 하면요. 성상은 성질이나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법이 너무 어렵다, 잘 하고 있다, 가장 예쁘다, 거의 못했다 이럴 때 이런 것들. 지시부사는요, 장소나 시간을 지시합니다. 이리 오너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런 경우들요. 자, 부정부사는요, 의미를 부정합니다. 아니나 못 같은 경우를 의미하겠죠. 상징부사는 이런 겁니다. 소리나 모양, 움직임 등을 흉내낸 부사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음성상징어들 있죠. 아이들이 오도라니 우당탕탕탕탕탕 뛰어나갔다. 임예진이 까불까불까불까불 거렸다. 배혜주가 뒤뚱뒤뚱 걸어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권하준의 눈빛이 반짝반짝했다. 이런 것들을 상징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장부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양태부사와 우리 영어에서 많이들 배웠잖아요. 자, 접속부사가 있습니다. 자, 양태부사는 뭘까요? 화자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런 겁니다. 불행히도 그는 연애에 실패했다. 이런 것들을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혜주는 쾌변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죄송해요. 자, 접속부사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그러나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런 것들을 접속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은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단어랑 문장 할 때 조금 자세하게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감탄사 한번 볼게요. 감탄사는 뭐예요? 아이고, 어머, 휴, 흉, 자, 여보세요? 말이지? 예, 예, 햄?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감탄사는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감정 감탄사가 있고요. 의지 감탄사, 그리고 입버릇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정 감탄사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한숨 같은 경우도 포함되겠죠. 오늘 일요일인데 영상이나 찍고 있어. 아이쿠, 오늘 점심은 소고기네. 어머, 회도 먹어야지. 이런 것들. 의지 감탄사는요, 여러분,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감탄사입니다.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보세요? 응,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예. 이런 것들이요. 입버릇 감탄사는요, 이런 겁니다. 뭐뭐 말이지. 이런 것들이요.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품사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이제 품사 다 배웠으니까 다시 이제 영상으로 그 음운 변동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오세요. 자, 잘들 쉬고 왔죠? 자, 이제 기본 강의는 했으니까요. 자, 이제 앞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수업 시간에 이미 한 번 한 한 내용이고, 나머지 뒤에 내용들도 한 번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면 여러 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했던 것처럼 너무 이해가 안 가도 선생님한테 몇 번 질문을 하다 보고 영상 보다 보면 이해 갈 겁니다. 자, 우리는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음운이라 함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자,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달, 문이라는 뜻의 달이 있습니다. 자, 또한 자,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배가 탈이 났어요. 자, 이 세 가지는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죠? 자음 하나씩이 다르죠?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의미가 구별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음들 또한 발, 벌, 불 이런 것들은 모음이 다릅니다. 아, 우 이런 것들은 또한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절 음운의 종류로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분절 음운은 자음과 모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방금 봤던 것들처럼요. 비분절 음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장과 억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음장엔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눈, 밖에 눈 좀 봐. 야, 내 눈 좀 봐라.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의식적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앞에 나와 있는 눈이 조금 더 길게 발음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비슷한 말들도 뭐 있습니까? 자, 말이라는 것도 있죠. 아, 제발 말 좀 그만해. 이 말과 자, 밖에 우리 말 좀 타러 가자. 이 말. 어때요? 어떤 게 더 긴 것 같아요? 즉, 우리 규리야, 말 좀 그만해. 의 말이 조금 더 깁니다. 더 긴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장음 표시를 통해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억양, 문장 끝에 쓰이면서 문장의 뜻을 구별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위가 올라가는 상승조는 음운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조에는 평서문, 그리고 쭉 넘어가는 평탄조에는 명령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한번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성과 음양이라는 것에 대해 차이점도 음성과 음양이라는 것에 대해 차이점도 있는데요. 자, 음성이라 함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소리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음양이라는 건 닭울음소리, 바람소리, 웃음소리, 기침 등 비분절적 소리입니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애취!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냥 기침이 훌훌 막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보면은 어때요? 기침 같은 경우 우리가 애취로 쓰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애취로 쓰지만 실제 애취로 발음되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음향이라고 합니다. 자, 음양을 애취나 휴로 발음된다고 인식하고 사회의 약속으로 휴로 표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대로 표시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모르는 친구들이나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우리 음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여러분, 음절이란 무엇일까요? 자,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죄송해요. 잠깐 생각을 좀 하느라고 좀 걸렸습니다. 자, 우리 모음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야, 여, 오, 요. 그렇기 때문에 음절로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음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두 글자죠. 그렇기 때문에 음절로 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절은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해요. 소리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니요, 이건 하지 않을게요. 머리통만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요. 네, 음절이라는 건 이게 소리의 최소 단위다. 한 글자씩이다. 발음되는 한 글자씩이다.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굳이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굳이 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에 문장이나 단어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기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자, 자음 체계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음이라는 거,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시옷, 이런 것들을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국어의 자음은 실질적으로 19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본 자음은 14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기본 자음 14개 플러스 된소리 5개 해서 19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즉 자음이란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만들어지는 소리를 의미하고요. 자, 우리 구분을 한번 해보면 자, 예사소리의 평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히읗이 있고요. 10가지. 거센 소리에 4가지, 된 소리에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체계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발음 위치는 조음 위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발음 방법은 조음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음을 만들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면요. 자, 소리를 한번 내보시면 비읍, 비읍은 입술이 붙으면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하면 혀가 잇몸에 닿는다라는 거, 지읒하면 센 입천장에 닿는다는 거, 기억하면 부드러운 연국의 여린 입천장, 히읗 같은 경우에는 목청에서 나는 유일한 소리입니다. 즉 발음기관의 역할이 없어요. 그냥 공기가 목청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 히읗이 상당히 특이하게 사용되는데요. 어떻게 쓰이냐면요. 그냥 첫머리에 다 히읗이 쓰일 때는 예를 들어서 화장, 회장 쓰일 때 히읗은 히읗으로 H로 발음이 되는데요. 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만나면 즉 어디에 쓰일 때 초성이 아니라 종성이나 둘째 음절 이후에 둘째 음절 이후에 초성에서 쓰일 때는 히읗이 아니라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만나면 축약이 돼서 예를 들어서 끊기다. 발음 어떻게 돼요? 끊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읗이 조음기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한 모음으로 시작한 어민을 만나면 탈락합니다. 탈락. 좋아해서 난 널 좋아해. 발음할 때 좋아해 라고 발음하는 것처럼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외워두시면요. 파열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파열음은 일단 터져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터져 나오는 거.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기역, 디귿, 비읍. 그리고 기본자가 기역, 디귿, 비읍이고요. 된 소리는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 그리고 기역, 디귿, 피읍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찰은 뭐예요? 마찰. 조음기관을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며 나는 소리죠. 시읒, 히읗이 있고요. 자, 파찰음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자, 기본자가 지읒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적혀져 있어요. 자, 우리 또 울림소리 관련된 내용들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울림소리는요, 자, 성대가 떨려 울리는 소리입니다. 안 울림소리는 성대가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해보면, 기억, 기억. 이게 아니라, 가 하면 떨리죠. 이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울림소리는 모음 전부 플러스 미음, 니은, 이응, 리을입니다. 자,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모음끼리만 나오는 거예요. 발음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울리는 겁니다. 진동이 되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마늘 요리 또는 노란 양말 또는 아로나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하시는 대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은 그림표 꼭 외워보도록 하고요. 이거 해오세요. 수업 시간에 말했어요. 다음에 또 검사할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자, 방금 말했던 내용이 이 좋은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음운변동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모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의 모음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21개가 있죠. 자, 단모음 10개가 있습니다. 자, 이중모음 11개가 있습니다. 자, 단모음에 뭐가 있을까요? 에, 에, 오, 왜, 우, 위, 이가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자, 이중모음에는요, 야, 예, 여, 예, 요, 와, 왜, 워, 왜, 유, 자, 일단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모음입니다. 짧은 모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발음할 때 입모양이 고정되어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이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이고요. 자, 단모음을 외우기 위한 표로 우리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키위를 주게 되었어죠. 키위를 주게 돼 소, 내, 띄고 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위치에 따라서 전설, 아이고 위에다 써야죠. 전설은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으로 구분해요. 입이 평평해요. 위, 를, 주. 평과 원의 의미를 조금 알겠죠? 또한 고, 중, 저입니다. 혀의 높이에요. 혀의 높이. 에. 내려가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개가 단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중모음에 관련된 내용을 해보면요. 자, 이중모음은 일단 이중모음의 개념은요.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 여기서 좀 맞나?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 이중모음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서를 좀 바꿔줘야 돼요. 반모음이 먼저 와야 돼요. 보통이 아니라 반모음이 먼저 와야 플러스 단모음이 와야 이중모음이 됩니다. 뭐 이거 나중에 형태론 배울 때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배우기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된다라고 기억하기도 하지만요. 그게 아니라 단모음이 반모음화 되어서 이중모음으로 되는 경우거든요.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모음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 이게 우리 반달 모양으로 표시를 해요. 이 반달 모양이 반모음 표시거든요. 자, 이게 이런 걸 제2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2계 플러스 반모음이 2입니다. 2. 이게 반모음이에요. 반달 표시예요. 자, 플러스 단모음이 경우가 뭐 있냐면 야, 여, 요, 유, 예.
어때요? 이 조그만한 거 한 쪼가리가 붙는 거예요. 2 플러스 아에 조그만한 거 하나, 어에 조그만한 거 하나, 오에 조그만한 거 하나, 우에 조그만한 거 하나, 에에 조그만한 거 하나, 에에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형태로 붙는 게 i개, 즉 이개, 제2개 단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개 단모음도 있습니다. 우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우개 단모음이라는 건 w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플러스 단모음 와, 왜, 워, 왜. 아예 붙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붙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단모음인지 반모음인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가 반모음인지 이가 반모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보통 의가 반모음이라고 봅니다. 플러스 이의 이 모음 이가 합쳐져서 의가 된다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모음은 하나의 의문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의 의문이다라는 거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간단한 내용은 되고요. 혹시 여러분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뭔지 알죠? 수빈아 알지? 알 거라고 믿어. 양성이 뭐야 수빈아? 그치. 어감이 밝고 산뜻한 모음을 양성이라 그래요. 오에서 파생된 것들이요. 오에서 파생된 것들. 자, 음성 모음은 어둡고 큰 모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이런 것들을 음성 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의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문변동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교 수업을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단어, 즉 단일어와 복합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걸 먼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수업 시간 한번 하긴 했는데요. 이 어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즉 어근과 어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봐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근과 어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어근이라 하면요, 여러분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죄송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자, 하늘을 쪼개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의 단일어로 봅니다. 짜갤 수가 없기 때문에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일어예요. 이런 것들은 명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명사형 어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덮개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덮개라는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 자, 덮개의 기본형은 뭘까요? 그렇죠. 뒤에 다를 붙여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덮다가 되겠죠? 덮다. 그렇다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덮이라는 걸 겁니다. 자, 덮이라는 건데요. 자, 덮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무언가를 덮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찍이에는 일찍 움직이다 부사, 즉 용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 어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른스럽다에서는 어른이라는 게 명사형 어근이란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이 덮개라는 건요, 개라는 것은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접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접사고요. 자, 예쁘다 같은 경우에도 어근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예쁘가 될 겁니다. 새말에서는 관형사형 어근인 새가 들어가 있고요. 명사 어근인 말이 합쳐져서 이렇게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던 건 다 파생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돌아보다는 돌다의 보다, 즉 동사어근과 동사어근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근이라 함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접사를 제외한 부분이겠죠.
모든 품사에 적용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접사와 결합되고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요. 먹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먹은 어근이 될 거고요. 자, 새롭다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새입니다. 새. 뭐뭐롭다라는 접사가 있겠죠. 자, 잡히다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잡다입니다. 잡다. 그렇기 때문에 잡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잡, 먹새, 잡이, 근입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거 접사, 어미, 다는 어미죠. 자, 우리 어간을 보겠습니다. 어간의 짝은요, 어미입니다. 어간 친구는 누구라고요? 어미입니다. 어미. 자, 어간은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용언이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어미를 제어합니다. 즉, 기본형으로 만들었을 때요. 자, 우리 먹다. 예, 만들었을 때요. 다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자, 먹다에서는 다를 지워왔더니 먹이고요. 새롭다에서는 다를 지웠더니 새롭이고요. 잡히다에서는 다를 지워왔더니 잡히가 어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근과 어간의 차이입니다. 우리 이제 아까 말했던 단일어와 합성어 를 배울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를 배울 건데요. 이것도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유인물은 꼭 체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단어 부분을 한번 보고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만 보고 갈 겁니다. 여기 앞부분만요. 자,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요. 단일어라고 합니다. 단일어. 바다, 헌, 가끔, 막다. 자, 막다는 왜 단일어일까요? 어근과 접사가 있으면 파생어가 되는데요. 어근 하나만 존재하는 걸 우리는 단일어라고 합니다. 단은 어미가 되죠. 종결어미요. 그렇기 때문에 막다는 단일어가 됩니다. 자, 우리 복합어에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파생어라 하면요, 여러분.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합니다. 접사가 앞에 온다면 머리 조자를 써서 접두사, 그리고 끝에 온다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게요. 여러분, 어근과 접사 모두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요. 어근의 의미가 1입니다. 홀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접사는 홀로 쓰일 수가 없는 한 0.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붙어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의 형태를 나오는 게 파생어고요. 파생어는 1.5고요.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기 때문에 2 이상입니다. 접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한여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여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여름은요, 여러분 여름 중에서 딱 중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가 바뀌긴 했죠. 그냥 여름과요. 하지만 여름이라는 것은 혼자 쓰일 수 있는 어근이라면요. 명사형 어근이라면요. 자, 한이라는 것은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의미를 더해주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접사다. 하지만 앞에 하지만 앞에 왔으니까 접두사다. 자, 먹이라는 건요, 여러분,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인 먹과요, 이라는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먹이로 바꿨더니, 우리 이건 나중에 배울게요. 2학기 때. 뭐뭐형 전미사는. 근데, 이라는 거는 의미를 바꿔주죠. 어떻게 바꿔줘요? 먹다는 동사죠, 여러분, 동사. 근데 먹이는 어때요? 명사죠, 명사.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가 붙음으로써 바뀌었죠. 이런 것들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명사로 만들었다. 유마처럼 명사화 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합성어는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를 의미합니다. 자, 실질 플러스 실질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길석이 앞뒤로 앉아라 라는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 앞에도 의미가 있고 뒤에도 의미가 있죠. 또한 앞이라는 단어도 혼자 쓰일 수 있고 뒤라는 단어도 혼자 쓰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 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높푸르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높푸르다라는 건 높고 푸르다라는 의미겠죠.
높고 푸르다기 때문에 높다라는 것도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푸르다라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근 플러스 어근인 합성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복합어라고 합니다. 복합어. 자, 파생어의 예시, 그리고 이제 파생어의 예시, 그리고 접사의 종류, 접사의 종류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2학기에 좀 자세하게 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의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도 멍청한데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건 똑똑하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힘내세요, 여러분. 이번 수업은 ASMR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운 변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음운 변동이라 하면요, 여러분, 음운이 바뀌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가짜랐죠? 자, 다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이라 함은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자, 음운 변동의 종류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요. 자, 교체라면 음의 개수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음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개수. 자, 자음, 모음, 음운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음운론에선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이 되겠죠. 자, 발음할 때 필요한 거예요. 발음할 때. 발음할 때는 이응을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개수를 안 쳐주지만요. 표기할 때는 이응을 쳐주는 거예요. 개수를 표기해서 봤을 때는. 즉 단어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음운론에는 이응이 음가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음의 개수가 한 개에서 화면이 꺼졌다 켜져요. 잠깐만요. 다시 킬게요. 자, 음의 개수가 하나씩 개수가 똑같다. 7개였는데 바뀌고 나서도 7개다. 그렇다라는 건요, 여러분, 교체입니다. 교체. 7개에서 6개가 되면 탈락이고요. 7개에서 8개가 되면 첨가입니다. 근데 7개에서 6개가 됐지만 원래 있던 거에서 하나가 탈락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뜨면 축약입니다, 여러분. 자, 수업 시간 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체의 종류로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되는 소리되기가 있습니다. 탈락에는요, 자음군 단수나 리을 탈락, 히읗 탈락이 자음 축약이고, 자음 탈락이고요. 모음 탈락인 으 탈락, 어 탈락이 있습니다. 첨가에는요,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첨가에는 뭐 리을 첨가, 기역 첨가 이런 거 없습니다. 첨가는 니은 첨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축약에는요,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음 축약은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되기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주연아 콜라 맛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교체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교체라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에는요, 가, 느, 다란, 물, 방, 울에 7개로만 발음되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언어의 구조상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만 발음되는 겁니다. 표기가 아니에요. 발음입니다. 발음. 자, 유일하게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 자, 쌍기역과 키역은 기역으로 바뀝니다. 밖은 밖으로 발음되고 부엌은 부엌으로 발음됩니다.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은 디귿으로 발음하는 있다는 있다. 난난난난난난난 낭낭낭낭 낙막 아이돌? 죄송합니다. 아, 미안. 피곤하다. 자, 놓치다는 일단 히읗이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디귿으로 바뀐 뒤에 이렇게 발음되겠죠. 피읍은 비읍으로요. 입은 입으로, 압은 압으로 발음될 겁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여기까지가 간단한 내용이라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어떨 때는 적용되고 어떨 때는 적용되지 않는지도 봐야 됩니다. 자, 어떨 때 적용되냐면요. 자음으로 끝나는 적용 안 되냐면요. 안 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모음으로 시작하는까지는 두 개 다 같습니다. 될 때 안 될 때 차이가 없어요. 근데 형식 형태 소인지 실질 형태 소인지에 따라서 규칙이 적용되는지 적용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나와 있는 이런 낫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할 때인 경우에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응은 이런 이응은요, 선생님 말했죠. 이응은 앞에 나와 있는 이응은 음의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발음할 때는요. 발음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리가 없으면 어때요? 누가 밀어주면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어는 당연히 옆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연음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음된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 항상 에, 옷, 위, 이, 아. 가 뒤가 모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연음이 되고 어떨 때 연음이 안 되고가 아니라 연음은 무조건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변하고 연음되는지 변하고 연음되는지 안 변하고 연음되는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연음이란 게 왜 되냐면요, 여러분. 자, 친구끼리는 아니요. 사람은 짝이 있죠, 짝. 다들 짝이 있을 거예요. 그쵸? 누구누구 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A씨와 B양은 사귀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둘은 짝이에요. 즉, 죄송해요, 헛소리죠. 자음과 모음은 짝입니다. 근데 모음 하나만 있어요. 높이다에 이가 모음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발음할 땐 이응이 음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짝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피읍이라는 짝이. 앞에 나오는 비읍이라는 짝이. 기억이라는 짝이 필요한 겁니다.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국어 단어들도 똑같아요. 항상 짝을 찾아가요, 여러분. 짝을. 혼자 있기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죠. 혼자 있기는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짝을 짝기 때문에 연음이 되는 건데요. 자, 어떨 때는 연음만 되고 어떨 때는 변하고 연음되는가 라고 본다면요.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는지 실질 형태소가 오는지입니다. 우리 단어를 배울 때 배웠는데요. 실질이라는 건 여러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는 어근 같은 계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식 형태소는 의미가 없어요. 즉 문법적 필요에 의해서 붙는 겁니다. 아니면 접사처럼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요. 이런 것들이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에 무르 배가 맞을까요? 무르
패가 맞을까요? 무릎 패가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사격 조사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사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무릎 패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바로 연음되는 겁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자, 닭가에도 닭다가 어근이고요. 아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연음되는 닭가가 될 겁니다. 연결어미예요. 자, 높이다 같은 경우에도 뭐뭐이다가 자, 접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가 접사죠, 접사. 어떤 접사요? 이희리기 우구추가에 나와 있는 사동접사죠, 사동접사. 무엇을 높이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예를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요. 높이다. 자, 이가 시키는 거예요. 사동적 표현이죠. 이건 나중에 하지 마세요. 사동피동은 하지 마세요. 다음 학기에 할게요. 근데 의미를 접사이기 때문에 그냥 먼저 연음만 되는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적용 안 돼요. 하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이 붙는다면요. 실질이 붙는다면요. 실질이 붙는다면요. 것에 옷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위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에 티귿이, 치읓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받아서 티귿과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게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디귿이 연음되어서 거도시 된 거겠죠. 자, 꽃 위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에요. 연음되어서 꽃 뒤가 된 거겠죠. 자, 실질령 태소가 붙으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연음되고요. 형식 형태소면요. 적용 같은 거 안 되고 바로 연음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발음될 때는 두 가지의 발음 기호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자, 어떤 소리냐면요. 여러분, 맛있다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맛있다는요.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 맛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돼야겠습니다. 그래서요, 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적용되는 맛있다도 허용합니다. 허용이에요, 허용.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론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예외들도 기억해 두시고요. 옆에 있는 발음 기호를 확인해 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음화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비음화 볼게요. 자, 여러분, 비음화는요, 비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비음화의 유형 뭐뭐 있습니까? A, B, C가 있습니다. 자, 비음화는요, 첫 번째,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으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먹는 다. 자, 기역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먹는 다가 됩니다.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받는다 같은 경우도 디귿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뀌었죠. 닦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겠? 반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읍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바뀌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닦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배웠죠. 음절의 끝소리에는 가느다란 물방울이라는 7가지 글자만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으로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든 음운규칙에서는 순서가 굳이 상관은 없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순서를 봤을 때 허용만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자, 당눈으로 바뀌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9회에 기억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당는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간만이라는 경우죠. 우리 다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요. 비읍, 시옷 중에서는 비읍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갑만으로 먼저 될 것 같습니다. 비읍으로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비읍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감만의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비음화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비음화의 두 번째 유형은요. 비음, 미음이 미음, 이응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남루하다란요. 리을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유마도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 같은 경우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발음 기호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발음 기호가 음운론 문제에는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문제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최종본을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최종본 봤더니 미음, 니은, 남누가 돼 있어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네요. 아, 그렇다면 비음화겠구나. 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네요. 비음하겠구나. 리을리 비음하겠구나. 자, 세 번째 유형은요.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백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는 거 최종본 봤더니 기역도 이응으로 바뀌었고 리을도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바뀌려면 백리가 먼저 돼야겠네요. 자, 비음어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기역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또 백리가 되었습니다.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 같은 경우도 협력이 될 테고요.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비음화의 유형 세 가지 비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음화 보겠습니다. 유음화. 자, 여러분 유음은요. 유음 리을의 앞 뒤에서 비음 리은이 유음 리을로 발음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리을 앞뒤에서 선생님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뀔 수 있지도 않아요? 라고 하겠지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발음 기호에 설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설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유음화가 일어난 거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발음 기호를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발음 기호요. 발음 기호가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자, 발음 기호로 물어볼 만한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요. 무조건 발음 기호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한라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게 유음화라는 걸 아는 겁니다. 물난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자,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음화 한번 일어났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또 리을로 변했습니다. 유음화가 두 번 일어났죠. 달른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다? 달른, 히읗이 탈락했죠. 탈락. 이건 히읗 탈락이라고 했습니다. 히읗이 탈락하는 건 히읗 탈락이에요. 뒤에서 배우겠지만요. 자음군 단순화 아닙니다. 히읗 탈락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자, 날로는 날로로 발음한다라는 겁니다. 날로로 발음하는 거예요. 자, 첫 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읕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해 준한다. 뚫르는 뚫른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니은, 리을, 리을은 니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자, 의견란은 의견란으로, 임진란은 임진,
난으로 발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방금 말한 게 뭐냐면요. 니은이 리을로 발음한대요. 유음 리을의 앞뒤에서.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미음, 이응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 아니면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 봤더니 자, 앞에 나와 있는 리을이 니은의 앞뒤에서 바뀌죠. 자, 예를 들어서 리을이 비읍의 앞뒤에서 바뀐 거죠. 니은의 앞뒤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와 있는 거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리을이 되고 어떨 때 니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리을, 이런 경우는 니은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걸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발음 기호를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발음 기호를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할 때는 뭐 자음군 단순하고 이야기한 반도 있는 것 같았는데요. 이건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히읗이 없어지는 건 히읗 탈락입니다. 히읗 탈락. 잘못 말한 바는 헷갈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에서 헷갈렸다기보다는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자, 히읗 탈락입니다. 히읗 탈락. 자, 이런 것들을 유음화라고 합니다. 자, 유음화의 예외인 경우들 선생님이 설명해 줬나요? 유음화의 예외인 경우, 아니, 이거 뭐뭐 난으로 발음하는 경우 선생님이 예시해 줬죠. 얘기해 줬죠. 뭐 있어요? 임진난, 또한 생산량, 결단력, 결단력을 의미하죠. 동원령은 어떻게 발음해요? 동원령. 상견례는 산견례. 횡단로는 횡단로. 이원로는 이원론. 입원료는 이번요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유음화라고 합니다. 유음화. 이제 국외음화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외음화. 자, 여러분 국외음화는요. 받침, 디귿, 티귿이 모음, 이나, 반모음, 아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여기도 형식 형태소에 붙는다라는 거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식 형태소와 만났을 때 국외음인 지읒,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자음, 디귿이 이모음을 만났습니다. 디귿이 이모음을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만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겁니다.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연음되어서 구지가 되는 겁니다. 해, 돛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연음되어서 해, 도지가 되는 겁니다. 자, 티귿도 똑같이 이모음과 만나면 치읓으로 바뀝니다. 티귿이 이모음을 만났더니 치읓으로 바뀌어서 연음돼서 밭이. 이것도 훌치다입니다. 훌치다. 이거는 티모음이 이모음과 만나서 훌치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겹자음이죠. 겹자음. 자, 쌍자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가서 붙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티귿과 아이가 붙은 겁니다. 아이는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설명 계속 했지만 이렇게 반모음입니다. 반모음요, 여러분. 자, 부처의 여는 이중모음이죠, 여러분. 이중모음. 이중모음이라 함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요. 우리 단모음 체계표 기억하시죠? 키위를 주게 돼서 쭉 내가. 그러면 선생님 전에 방금 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I, 오, 우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I는 야, 여, 요, 유, 예, 으가 있어요. 오우개는요. 와, 왜, 워, 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 근데 우리 이중모음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부치어를 줄여 말해서 부여가 되죠. 부여. 그럼 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선생님 이어가 붙어서 여가 됐네요. 근데 이가 어때요? 여가 됐는데 짝대기가 너무 커서 사실 그냥 바로 붙으면 이렇게 돼야 맞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이 이모음이 반절 잘린 것 같아요. 어떻게?
반모음으로. 이게 반모음화 된 뒤에 어와 합쳐져서 여가 되는 겁니다. 표현이 편하자고 한다면 단모음은 1이에요. 반모음은 0.5예요. 이중모음은 1.5예요. 결론적으로 1 플러스 1은 2가 되기 때문에 다른 모음이 되는 겁니다. 아예. 하지만 0.5가 붙으면 1.5가 됨으로써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 여, 요, 유의 계통으로 붙는다면요, 여러분. 이모음, 즉, 이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부분과 티귿이 붙는다면 부처가 됩니다. 그리고 발음법상 이중모음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가 발음된다 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받침 디귿, 티귿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는 지읒, 치읓으로 바뀌어서 소리 발음한다. 자, 곧 이 듣다는요, 고 바뀌어서 고, 지, 듣다가 되겠죠. 미다지도 미다지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디귿 뒤에 전미사 희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구치다로 발음한다. 이것도 국외음화의 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된소리 되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떨 때 안 일어날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형식 형태소가 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밭과 밭에 이랑이 붙어서 밭이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야겠죠. 뒤에가 실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니까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이가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랑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라면요. 이 이응에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국어가. 니은 첨가 배웠죠? 니은 첨가는 복합어일 때 앞단어 니은 소리가 앞단어가 자음으로 끝나고 뒷소리 시작 부분이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니은 소리가 덧나면 니은 첨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니랑이 되겠네요. 니은 첨가가 된 후에요. 그 다음에 요 디귿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반니랑이 되겠네요. 비음화가 일어나겠네요. 자, 이런 경우들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외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실질 형태소가 붙었을 때요. 이럴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게 국외음화였습니다. 이제 된소리 되게 볼게요. 된소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된소리입니다. 예사소리 기드, 부스, 즈가 끄트빠싸즈가 되는 게 된소리 되기입니다. 자, 된소리 되기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가다보시조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 닭장, 넙죽하다. 자, 나머지 건 한번 볼게요. 기역의 영향을 봐서 비읍이 삐읍이 되는 거. 닭장의 영향에서 기역의 영향을 받아서 자, 리을 기역의 발음은 뒤에 게 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우리 자음군 단순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군 단수사가 먼저 일어난 후에요. 지읒이 기역의 영향을 받아서 찌읒이 되는 거. 닭장, 넙죽하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거 예외 조항이라 그랬죠. 리을 비읍에서는 리을이 남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 넙적, 넙죽, 넙둥글다 같은 경우요. 그렇기 때문에 비읍이 남았어요.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서요. 그 다음에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지읒이 쭉이 돼요. 찌읒이 돼요. 찌읒. 넙죽하다가 되고요. 기역이 히읗과 만나는 자음추가 일어나서 넙죽하다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음군 단순화의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된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신따 신따 안따 안따 감따 감따처럼요. 하지만 피동사동의 전미사 기가 붙으면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신기다 같은 경우죠. 신기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신기다죠.
자, 사동입니다. 사동. 사동 표현입니다. 사동 표현이기 때문에 이 기는 사동 접미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동 접사가 되기 때문에 신따. 기본형이 신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는 위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곧 종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간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자, 넓게 같은 경우에는요.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먼저 기역이 된 소리로 바뀝니다. 넓게가 된 후에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리을 비읍 중에 남아야 되는 건 앞에 자음이죠. 넓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할따 같은 경우도 이제 나와 있는 할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거에 세 가지 유형인 겁니다. 자, 관형사형 뭐뭐 의리를 뒤에 연결되는 기억 네 가지네요. 유형 네 가지. 기억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자, 우리 앞에서 의존명사 배웠죠? 이 것이라는 건 혼자 쓰일 수 없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뭔가를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게 이 할입니다. 할. 할의 기본형은 하다죠. 여러분 하다. 하다에 관형사형 어미인 뭐뭐 의 리을이 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은은 발음하기 편하라고 주는 매개 모음입니다. 매개에만 쓰이는 모음. 그렇기 때문에 개수에 치지 않고요. 자, 리을을 연결해 봤더니 하다가 것을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건 관형사죠. 아,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붙여주는 이런 리을, 이런 것들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된소리 되기의 네 번째 유형이죠. 이런 어미의 내용들을 우리 유인물 뒤로 쭉 넘겨보면요. 선생님이 여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고 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우, 얘들아, 나 힘들어. 하지만 해야겠지? 너희들은 끊어서 봐. 난 한 번에 수업할게. 7교시가 끝났는데 수업은 해야겠어.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탈락해 보겠습니다. 탈락. 탈락은요, 여러분,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단, 히읗이 포함된 겹받침, 니은, 히읗, 달타 같은 경우 아까 봤죠? 리을, 히읗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은요. 히읗 탈락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걸 자음군 단순화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히읗이 들어가 있는 겹자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보면요.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귿, 비읍 시옷은 첫째 자음대로 발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같은 경우에 목이 기역 시옷인데 목으로 발음하고 시옷이 탈락했죠. 이런 것들이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안고 같은 게 안꼬로, 여덟 같은 게 여덜로, 넓다라는 게 넓다로, 얇다라는 게 얇다로. 자, 왜 뒤에 있는 게 된 소리로 바뀌었을까요?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된 소리 됐고요. 자,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된 소리가 됐죠. 이런 것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외워야 되는 부분. 이건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예외가 있겠죠. 여기서 어떤 게 있어요? 리을, 비읍은 리을을 남기는 게 규칙인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 이런 예외요. 리을, 기역. 리을, 비읍은 죄송해요. 리을, 비읍의 예로는 아까 배웠던 넙죽하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넙죽하다는 아마 발음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발음 기호가. 자, 일단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었습니다.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비읍이 남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요. 뭐 이 두 개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넙죽하다가 됐습니다. 자, 자음 축약이 일어난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넙죽하다와 비슷한 예로 넙둥글다, 넙적하다 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또 다른 예외는 이런 거요. 리을, 비읍이 리을이 남아야 되는데 밥다가 되는 경우요. 이거는 외워두는 겁니다. 외워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종례하고 와서 조금 걸렸고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방금 봤던 게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의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한번 보면요. 자,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둘째 자음대로 발음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뭐 예외도 있겠지만요.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리을 기역 뒤에 디귿, 기역, 비읍. 즉, 자, 이렇게 체크하는 내용들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읍지는 읍지로 발음되겠어요? 자, 뒤에 게 발음되었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읍지가 되겠죠? 자,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맑게, 묽고, 얽거나. 어떻게 발음돼요? 맑게가 됩니다. 묽고가 돼요. 얽거나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자, 리을 기역 플러스 기역은 리을 기역이 된다. 자, 이런 소린데요. 자, 선생님, 그러면 방금 봤던 이 흑과라는 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흑과라는 건 왜 되냐면요. 왜 안 되냐면요. 체언 플러스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흑이 체언이죠. 과는 조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언 플러스 조사기 때문에 체언에서 이미 음절의 이 자음군 단수가 일어나고 발음되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상황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한 번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리을 기역이 된다라는 거. 이게 자음군 단순하고요. 자, 자음 탈락은요. 자, 자음 탈락 보겠습니다. 자음 탈락에는 크게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 있습니다. 자, 리을 탈락이라는 건 용언의 어간말 자음 리을이 뭐뭐, 오나,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살다의 어간은요. 달을 떼어보니 살이죠. 그 뒤에 살 뒤에 니를 붙였더니 리을이 탈락하고요. 뭐뭐 니은을 붙였더니 탈락하고요. 오를 붙였더니 탈락하고요. 비읍 니다를 붙였더니 탈락하죠. 뒤에 어미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늘다에 다 빼니까 가늘이 어간인데요. 가늘에 니 붙였더니 리을이 탈락하고요. 는이 붙였더니 뭐뭐 니은이 붙었더니 리을이 탈락하고요. 뭐뭐 오가 붙었더니 리을이 탈락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소리 리을이 자,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한다. 니은 앞에 그 다음에 디귿 앞에 그 다음에 시옷 앞에 그 다음에 지읒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들을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표기에 반영되는 탈락입니다. 표기에 반영되는 탈락이요. 히읗 탈락은 발음에만 표시됩니다. 표기에 반응되지 않는 경우에요. 자, 예를 들어서 히읗 탈락은 용언의 어간말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나은이라는 것에서요. 발음될 때는 나은으로 발음되죠. 그렇다는 것은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히읗 탈락은 발음상으로만 탈락. 그래서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요. 표기까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모음 탈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으탈락과 어탈락이 있습니다. 자, 으탈락은요. 어간 끝모음 으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물에 떴다 라는 단어가 있다면요. 이거는 분석해 보면요.
다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떴다의 기본형이 떴다겠죠. 떴다일 텐데요. 자, 이거 분석해봤더니 떴다가 됐습니다. 자, 떠다 기본형이에요? 아니죠. 뜨다가 기본형이죠. 그럼 뜨다에 떠로 가려면 뭐가 붙어야겠어요? 뜨의 어간에 어가 붙어야 떠가 되겠죠. 떠. 그렇다라는 건 이렇게 붙었을 때 의가 탈락하는 경우겠다. 그래서 이렇게 뜻 플러스 어가 떠가 되는 경우들. 따르다 플러스 아가 됐더니 따라가 되었죠. 의가 없어졌죠. 이런 것들을 의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따라의 기본형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따다 돼요? 따다? 안 되죠. 따라다 돼요? 안 되죠. 따르다가 돼야겠죠. 이런 경우들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탈락은요. 자, 용언의 어간 끝모음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어울릴 적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겁니다. 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어에는 경제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랑 두 개가 붙으면 하나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돼도 돼요. 가았다 같은 경우에는 아가 붙어서 기억이 이 자리 들어가서 같다. 하나가 탈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가는요. 홀로 쓰일 수 없어요, 여러분. 홀로 쓰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뭐와 쓰여야겠어요? 미와 쓰여야겠죠.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것들요. 돼. 밥 먹어도 돼. 말 돼요? 안 되죠. 왜요? 되다. 기본형이 되다죠. 그럼 되는 어간이에요, 여러분. 어간 홀로 쓰일 수 없다 그랬죠. 미가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어도 되는 되죠. 그 이유는 되다에 어가 붙었기 때문에 어미인 어가 붙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됨이 되는 경우도 미음이란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의 기본형은 가다죠. 가다에서 가는 어간일 겁니다. 선생님, 가는 어간인데 왜 돼요? 어간은 아탈락이 일어난 어미가 합쳐진 경우죠. 가라는 경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립된다라는 거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첨가에는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첨가는 니은 첨가. 아니요, 말 잘못했어요. 첨가는요. 니은 첨가밖에 없어요. 다른 리을 첨가 이런 거 없습니다. 복합어,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아이로 시작할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겁니다. 자, 맨과 입 나눌 수 있죠, 여러분. 맨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0.5 정도. 입은 혼자 의미를 가지고 있어 1이에요. 파생어겠네요. 자, 봤더니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죠? 뒷말이 모음 2로 시작했죠? 봤을 때 니은 소리가 발음해봤더니 덧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첨가되는 거죠. 늦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늦여름이 되겠죠. 니은이 첨가될 겁니다. 그 다음에 는여름이 되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일어나고요. 니은 첨가도 일어나고요. 비음화도 일어나겠죠. 물약 같은 경우에는 이응 자리에 리을이 들어갔어요. 이걸 봤더니 선생님 리을 첨가 아니에요? 리을 첨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물약 같은 경우에는 자음으로 끝났고 모음 들어갔기 때문에 물약이 될 테고요. 니은 첨가돼서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물약이 될 겁니다. 이게 니은 첨가입니다. 자, 축약은요, 여러분. 두 형태가 서로 만날 때 앞뒤 형태소의 두 음소나 음절이 한 음소나 한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축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어요.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 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면 크트, 프츠, 기역, 디귿, 피읍, 치읒이 되는 현상을 자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히읗이 하나 뒤에 나와 있는 기역과 만났더니 키역이 되는 거. 히읗이 지읒과 만나 치읒이 되는 거. 비읍이 히읗과 만나서 피읍이 되는 거.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귿이 되는 거. 티귿이 됐더니 뒤에 이모음 있는 걸로 봐서는 국의 음어까지 일어나는 거.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요. 야, 자음 축약은 발음만 해요. 표기하지 않아요. 모음 축약은 표기할 때 합니다. 이거는 지우세요.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건 잘못된 내용, 잘못된 예입니다. 자, 가저라는 거 여는 이중모음이죠. 아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모음 표시에 있는 거 플러스 어가 되었으니까 이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0.5, 1. 이건 1.5입니다. 자,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죠. 두 개의 단모음이 만났다. 두 개의 단모음이 만나기는 합니다. 근데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요. 단모음 하나는 앞에 있는 단모음 하나는 반모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되는 겁니다. 즉 앞에 나와 있는 이 모음이 반모음인 이걸로 변화하는 거예요. 합쳐지기 위해서. 그래서 변화된 뒤에 합쳐졌더니 지 나와 있는 이 모음과 어모음이 합쳐져서 이건 반모음으로 변화했고요. 그래서 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수업 영상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는. 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마음껏 질문하세요. 자, 모두 고생!